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도시에 산다라는 통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분양 열기나 전세난이 왜 심화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가운데서 집을 찾으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저희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이드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궁금하신 곳 있죠? 2077-6330번 여기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797-0300번 번호 하나 더 있어요. 문자 번호고요. 부동산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역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제 정부에서 뭐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잖아요. 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면서 뭔가 막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핵심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살펴주세요. 예, 이제 그 담보대출 자체를 이제 그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하겠다. 원래도 이제 신용평가는 굉장히 단단하게 했었지만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것보다는 그 개인한테 맞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지금 집단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양시장에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집단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또 집단대출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제에서 제외시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시장 쪽으로 지금 많이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DTI나 LTV 정책도 분양시장만 굉장히 많이 지금 풀어놨던 상황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분양시장 쪽으로 너무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근데 부동산의 영향이 한 그런 청약저축이라든가 이런 분양권으로 이제 사시게 됐을 때 그 아파트를 이제 나중에 담보대출을 바꾸기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지금 어떤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가계부채가 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 풀었던 걸 다시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거래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맞는 전략들이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저희 따라와 주세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전화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뵙고요. 어떤 거 궁금하신가 좀 여쭤볼게요. 전화 연결해 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평택이에요. 예. 비전동 다이 아파트. 비전동의 자이 아파트? 예. 예. 거기를 분양을 좀 받아서 투자 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러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여기가 예. 괜찮나 한번 이제 궁금하신 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시라고 말씀 주셨어요. 점검할게요. 네네. 예, 대표님.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원래 이쪽 지역이 무슨 연고가 있으신가 봐요? 연구가 없어요. 그러는데 없어요. 돈은 뭐 얼마 되지는 않고 또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럼 특별히 이쪽에 뭐 꼭 입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시고. 예. 네. 여기 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이제 그 프리미엄을 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그 소사벌 택지에 있는 자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제가 지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소사벌 택지지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소사벌 택지지구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고덕 신도시도 지금 현재 있고 여기 뭐 산업단지, 뭐 물류단지, 일반 산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택지지구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그 국제 신도시로 들어간 어떤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택지지구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근데 이런 택지지구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소사벌 택지지구처럼 큰 데가 있고, 그죠? 보시게 되면 지도를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사벌 택지지구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여기 옆에 또 용이 택지지구, 이건 대학가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크게는 아까 저 위에 그 고덕 신도시인데 이미 가격이 많이 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런 세교 지역 이런 데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이제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지금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으로 차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택지지구가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쪽 어떤 여러 가지 세교지구부터 뭐 도시개발구역부터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소사벌 택지지구가 가장 그래도 크기가 좀 이제 큰 거라서 일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사놓고서 어떤 적당한 프리미엄을 중간에 바람을 타고 나올 만한 자신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게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 다시 또 이렇게 도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에 비해서 택지지구도 같이 많이 만들고 있어서 특별하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 불어가지고 잠깐 동안은 좀 뭐 몇천만 원도 뛰고 하겠지만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되고 계속 이쪽 지역을 주시하고 째려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비전동이 네. 이제 소사벌 택지지구로서 비전은 있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그 차익을 보시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시세 차익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요. 네네. 말씀하세요,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네. 저기, 그러면 어디다가 조금 써야 될까요?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이제 뭐 아파트 투자, 분양권 투자도 한 1억 있고요. 8천 정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좀 들으신 후에 상담을 하시면 디테일하게 그 1억 8천을 세금 정리까지 해가지고 가장 적당한 투자처를 마련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내셔서 서울에 지금 그 세미나장에 좀 오셔서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를 네. 듣고 나서. 네, 정말 집 그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고려할 것이 아니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 드리려면 일단 오셔서 직접 말씀 나누시고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네, 끊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억 8천 정도 되면은요, 네. 적당하게 한 4년 있다가 한 8천에서 1억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네. 이제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아주 좋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수익이라면 한번 가서 직접 상의를 해볼 만 하겠죠? 네,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느 곳이에요? 저기 종합운동장 네. 잠실 7동에 있는 네네. 그 우성아파트 제일 우성 작은 아파트? 평수를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쯤에 매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랑 음마아파트 둘 중에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이게 실거주랑 투자랑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서 네. 재개발이 되면은 좀 더 오를까 해서 구매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어디가 두 더- 마리 토끼를 좀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일단 네 잠실에 있는 우성 아파트하고 음마 아파트 네.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비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우리 방송에서 음마아파트 얼마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잠실 우성아파트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아파트가 잠실 우성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부촌이었죠, 부촌. 옆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과 잠실 아파트와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길 건너에 보시게 되면 뭐 그 이제 그 한전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거리도 많고, 이 아래쪽으로도 또 이제 있고, 길 건너 쪽도 지금 뭐 대치동으로 해서 삼성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위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특의 A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재건축 살려고 하시는 물건이 잠시 1, 2, 3차 중에 있으신 거죠? 아니요, 잠시 우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가 이게 이제 1, 2, 3차일 거예요. 여기 네, 이제 네, 맞아요. 중요한 지분을 알고 계세요? 집원이요? 지분, 땅 지분. 아니요. 재개발이 아니고 요것은 이제 아파트 건축하는 건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재건축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적은 평형이라고 하면 뭐 26평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그 30평대가 시세가 뭐 한 9억 3천 정도 하거든요. 여기 물건 자체가. 근데 지분은, 땅 지분은 16평 밖에 안 해요. 16평 밖에. 그리고 높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큰 매력은 없을 건데, 본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이게 재건축이 됐을 때에 차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지분이 16평이고 130% 정도의 어떤 무상 지분율,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 130% 정도의 무상 지분을 하시게 되면 지분이, 땅 지분이 21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5평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4평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21평인데 지금 130%로 해가지고 평당가를, 지금 시세가 9억 한 3, 4천 정도 하기 때문에 9억 3, 4천 나누기 21평을 하게 되면 평당 4,300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지금.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용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옆에 보시게 되면은 잠실 1, 2, 3, 4단지 있죠? 2007년도, 8년도. 이쪽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호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상황은 지금 투자 들어가기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실제적으로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분이 중요한 다음에 조합장이 진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장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5단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합장이 이제 경질돼가지고 다른 상황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잠실 뭐 5단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대신에 바람은 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은 막 올라갈 거예요, 막 1, 2억.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느냐, 실거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아파트 차익을 보고 싶은데 재건축을 사고 싶어요 이러면은 정확한 소스와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그것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세미나 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주의할 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한번 오셔갖고 경청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관리 처분되는 곳도 많고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강남 상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사실은 이렇게 손 꼽아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네. 지금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을 타고 뭐 소위 단타 친다 그러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안 말려요. 하지만 이왕이면 큰 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가셔야죠.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어요. 다음 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서울 강동구 돈촌동의 나홀로 아파트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프 아파트요. 라이프 아파트 둔촌동 말씀 주셨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도 시점 말씀 주신 건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둔촌 라이프 약간의 나홀로 아파트 맞죠? 네. 네네. 둔촌 그래도 5호선 전철역 근처에 좀 있으시고 옆에 중학교, 초등학교도 좀 잘 돼 있고 나홀로 아파트면서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실속주의 아파트 여기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실속주의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이 이주를 하게 되면은 둔촌 라이프 가격이 바로 하루에 이주하는 날 바로 하루에 2, 3천 정도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둔촌지구가 개발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이 주변에 이주 세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뭔가 팔 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라보시고 전세 놓고서 실거주 하세요 지금? 현재는 일산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애들 뭐 커가니까 이쪽으로 집을 살까 고민 중인데 서울 강동구에 나홀로 아파트라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제 좀 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망설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파셔도 되고요. 네, 지금 그건 이제 알고. 요거는 그 지금 뭐 이주 세대를 좀 한 몇 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덕지구가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둔촌지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주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될 때쯤 그때쯤 이주 세대에 의한 가격 상승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굳이 당장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만일 판다면 그 일산은 오래됐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일산 쪽이 나은지 아니면 김포, 송도, 청라 쪽이 나은지 전망이 어디가 나은지. 전망 예. 둘 다. 둘 다 별로예요. 매입하는 건 전 반대예요. 차라리 네. 예, 일산이나 뭐 직장이 그쪽에 계신가요? 네네. 어디 쪽이시죠? 일산 공항 쪽이라서. 공항 쪽이시구나. 네. 그러면 차라리 마곡지구가 훨씬 낫죠. 네. 발산 쪽이. 산다면은요. 그래서 산다면. 네. 산다면 마곡지구 쪽이 훨씬 낫죠. 네네. 그러니까 서울 나홀로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팔고 경기도에 매도하는 건 별로라고. 별로죠. 예, 말씀하셨죠? 저 같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그냥 거예요. 전세로. 그냥 일단 놔두고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전세로 사시는 걸로. 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이제 저희는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열어볼게요. 9949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용산구 청파동에 투룸 다세대주택 살 계획이 있다고. 괜찮나요? 전망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은 저 처음 들어요, 대표님. 어디예요? 그러셨어요? 네. 서계 청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용산에 있는 승명여자대학교 옆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청파동이군요. 지도 한번 볼까요, 대표님? 그렇죠. 예.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청파동인데요. 네. 여기는 관리계획 지역으로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그 용산에 관리계획이 발표가 되는 그 안쪽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키워보시면은 바로 옆에 또 이게 청파동 옆에 보시게 되면 전철이 숙대 전철도 있고 뭐 안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도 있고 공원도 옆에 껴 있고 개발지구도 옆에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얼마냐가 중요한 가격이요? 가격도 얼마고 전용도 어. 얼마고 뭐 투룸이라고 나왔나요? 네, 방 투룸 두 개. 괜찮습니다. 투자하시는 거 좋고요. 뭐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워낙 땅이 여기 또 없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상승됐을 텐데 예, 전세가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숙대 입구하고 그 숙대 입구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10분 정도 거리 되는 것들은 그래도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투자를 잘 해두시면 10년 장기로 봤을 때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 가격을 저희가 진짜 몰라서 그렇죠. 이게 진짜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 간단히 주시는 거 좋은데 조금만 정보를 더 주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정보를 더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문자 오늘도 점검해봤고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응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들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다 해결되지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예요. 7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앞에서도 대표님과 말씀 나눴지만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뭔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또 예.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고 이거 난리 나는데 또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세미나 많은 분들 오시겠는데요. 그렇죠. 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실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 네네.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뭔가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 하는 분들, 또 하나가 한강변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요즘 관심도 계신데, 많으시죠. 예. 그렇죠. 근데 한강변 투자가 굉장히 진짜 실속 있는 물건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스라든가 또 그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또한 이제 그 세무적인 부분, 주택임대 사업자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랑 세금이랑 내가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이 3억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오시게 되면 너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네. 제 1등 지역만 다니는 그런 어떤 그 아파트들도 그렇고 모든 게 1등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통 한 3억까지의 금액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정책적인 거와 정치적인 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또 같이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오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또 하나가 그 진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약하시는 분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마트적인 실제적으로 네, 네. 물건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대표님 네네. 이게 저희가 네. 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면 보통은 네네. 뭐 매수, 주요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본다거나 여기 괜찮대. 그러면 이제 네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내가 꼭지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그렇죠. 우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음. 그냥 진짜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신당동이 지금 막 다들 좋은 물건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니까요. 근데 2년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모를 때,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디벨로퍼들이 수익을 좀 줄여서 나눠주게 되면 그것도 또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도요, 정확한 소스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안 되고, 진짜 내용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머리 싸움이에요.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네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렇죠. 그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여러분들 성공을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은 것들 공부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077-6330번 계속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들은 많습니다. 그거를 잘 못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될 만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세 가지 물건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주시면 이 물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듀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요.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둥입니다. 강남구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가 상승률도 높으면서 수년, 수십 년 앞으로의 미래 꾸준하게 수요 발생되는 교육의 메카 대치동 준비했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보기 힘든 저렴한 가격의 분리형 원룸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세, 전세, 매매 정말 쉽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러한 투자처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내 교육열 어쩔 수 없죠. 이 그 교육의 메카 잠시 뒤에 가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의 물건은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사님 어느 곳입니까? 네, 첫 번째 물건은 요즘 투자하실 때 가장 키포인트를 보는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7호선 역세권의 매물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방배동 인근에 방배동의 재건축의 이주 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당동에 있는 매물과 그다음에 바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강남구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고급 주거지로서 또 뛰어오르고 있고 주변에 이제 수소와 문정지구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듬뿍 또 향상될 수 있는 지역의 세곡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요. 동작구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당동 매물 열어볼게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9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드리는 동네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 사당동은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포인트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투천 포인트는 그 역세권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남성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위가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7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엔 또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학과 관련된 그 임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사당역 인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로망도 좋고 전철망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데요. 특히 이 방배동에서 서초동을 넘어가는 그 중간에 그 길이 뚫려 있지 않아서 우회로를 이용해서 서초나 아니면 강남구 쪽으로 넘어갔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장제터널이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착공한다 그러면은 바로 강남역과 서초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의 확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요. 더욱이 인근의 사당역에는 그 강남 순환 도시고속화도로죠. 사당 IC가 또 내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금천구 시흥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강남구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재건축하면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당동 바로 옆에 방배동에는 이 단독주택과 관련된 재건축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8개 이상의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빠르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건축 이주의 수요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연접해 있는 사당동이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사당동이긴 한데 사당역에 인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역 인근에 있는 매물 저희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학군이나 뭐 편의시설 같은 거 잘 돼 있을까요? 설명 좀 주세요. 네, 그 남성역 도보 5분이고요. 한정거장 가면 또 이수역입니다. 4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도로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위쪽에 이제 사당로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동작대로가 지나가고요. 아래쪽에는 남부 순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더욱이 이제 동작대교가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동작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용산이죠. 용산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더욱이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사당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새로 생기는 사당 IC의 그 강남 순환도시 고속화도로에 사당 IC가 생긴다 그러면은 남부 순환로를 통해서 복잡한 남부 순환로가 아닌 다이렉트로 바로 강남까지 연결이 되고 또 금천구 시흥을 통해 가지고는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교통망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가가 많습니다. 숭실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 또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과 관련돼 있는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고요. 더욱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바로 북쪽엔 약 43만 평 규모의 국립현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에서 내려오는 줄기인 공원들이 많습니다. 까치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3.1공원, 또 관악산 둘레길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관악산 정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도보로 연접해 있는 지역의 공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요. 또 병원으로는 뭐 중앙대학교 종합병원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그 공공 그 복지기관이 많습니다. 사당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당 문화센터 이런 곳에는 뭐 수영이라든가 헬스 각종 강좌를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더욱이 매물 바로 옆에는 사당 치안센터와 주민센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애가 있는 부분이 거주하시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사당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도 많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 살펴볼게요. 궁금해요. 앞서서 포인트 짚어주실 때 터널 이제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 단독주택 재건축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예, 첫 번째 그 장제 터널입니다. 그 방배동에서 이제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정보사가 거기에 해당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는데요. 정보사가 이제 올해 이전을 하고요. 이전을 함으로써 또 지하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바로 사당로에서 테란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래서 교대역과 강남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를 이용하지 않고서 바로 그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어떤 그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 IC에 내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당 IC를 통해 가지고 서부권과 그다음에 동부권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동에는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주택 재건축으로서 약 8개 이상의 재건축 구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큰 구역이 방배 5구역인데 지금 분양 신청 중이고 올해 안에 이제 관리 처분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이주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 약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사당동이다. 왜냐 방배동 위쪽은 반포동 또 오른쪽에는 서초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인 사당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사당 이수역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새롭게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또 임대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남성역 아까 말씀드린 5분 거리지 않습니까? 또 남성역에는 남성역 역세권 개발이 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도 또 새로운 그런 개발 호재들이 또 있고요.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양재동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양재 IC 인근에 있는 그 복합 터미널, 그 복합 유통센터죠. 그 개발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더욱이 이제 그 바로 옆에는 또 우면동에는 또 서울시에서 준비한 R&D 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사당동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차량으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도 사당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사당동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미래 가치 어느 정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될 텐데요. 9월에 준공 완료된다면서요? 예, 9월 한 말쯤 예정이 돼 있고요. 총 5층 중에 5층입니다. 맨 위에 층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올라가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또 1층에는 뭐 당연히 보안문이라든가 CCTV가 설치가 돼서 안정성 강화를 했고요. 또 이 매물의 장점은 남측과 동측에 약 8m, 6m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앞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내부에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또 안방에는 안방 붙박이장을 또 해드리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무인 택배 화면과 그다음에 개별 창고들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오시다거나 아니면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좋고 투자 목적으로 사셔도 임대하실 때 임대 수요층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매물 저희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가격 살피러 갈게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 굉장히 또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보통 이 정도 평형이면 거의 3억 5천, 3억 6천 그 이상의 가격을 가는데 2억 6천만 원의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전세는 2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전세 투자 3천만 원이면 실타가 되고요. 대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약 3천에 월 한 85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했을 때 연한 390만 원의 순수익 가능하시고 수익률 계산할 때 7% 이상의 수익률도 예상이 되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2억 6천만 원의 취득을 하셔서 향후에 3억 원 이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이 예상이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지만 그래도 매수하실 때는 분명히 주의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유의할 점 몇 가지 챙겨주신다면 어떤 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대출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좀 이게 조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본인의 자금 계획 꼼꼼히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매물이었습니다. 정리하시죠. 이제 교육의 메카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입니다. 보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도 대치동에 있는 매물 점검하러 갈게요.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셔야죠. 뭐부터 볼까요? 네, 이곳 인근 타워팰리스나 대치동 레미안, 그런 아이파크, 고급 아파트들 앞쪽에 위치한 그런 좀 고급스러운 주택가 되겠는데요. 자, 이쪽에 3천만 원대 투자 가능합니다. 자,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요. 특히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액에 투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투자 노하우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자,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역시 따라가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 손에 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곳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여기서 투자 노하우 두 번째입니다. 자, 매매가 잘 되는 곳에 투자를 하랍니다. 자, 이곳 대치동은 다릅니다. 자, 인근 지역과 그 주변 지역 다 조사를 해봤는데 매매나 전세로 나온 물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축 허가 단 2건입니다. 자, 강남구 같은 지역에서도 그 이 비율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 신축 주택에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노하우 또 세 번째 말씀드리면요. 자, 원룸 투자하실 때 신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형 원룸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 정말 많습니다. 자, 그 원룸 투자하실 때는 같은 지역 내에 초대형 오피스텔이 있는지 없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초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 월세와 매매가의 상승을 노리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대형 오피스텔 한 층에 이제 그 건물 하나에 100세대, 200세대씩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마을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와 매매가의 상승 노리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에 이런 그 대형 오피스텔 없을 뿐더러 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원룸 투자에 딱 알맞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 주거지에 알맞는 분리형 원룸 되겠습니다. 자, 2인까지도 충분히 거주 가능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희소성 높은 이런 원룸에 투자를 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룸 투자 노하우 세 가지를 딱 맞아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매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입지적인 여건 한번 따져보자고요. 교통 괜찮습니까? 네, 교통 정말 좋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인데요. 자, 위쪽으로는 2호선과 분당선 지나는 선릉역과 그런 삼성역 지나고요.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도 이제 아래쪽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또 하면 이제 강남하면 9호선 떠오르실 텐데요. 자, 이곳 9호선, 자, 지금 이곳 한티역에서 분당선을 타신 다음에 한 정거장만 더 가면은 자, 9호선 급행역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장점 있는 교통적으로 정말 좋은 곳이 되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인근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재래시장까지 생활 인프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 학군과 그 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능과 이제 수험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자,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보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뭔가 웃으면서도 슬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씁쓸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네.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곳 대치동에 사실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꺼지지 않는 촛불이 교육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또 수능 매년 변해가면서 EBS 연계 과정까지 줄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대치동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무슨 부동산에서 학군과 학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시겠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 학교 시간과 토요일 점심시간 때 이곳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자, 이곳의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교육적인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곳 대치동 한티역에서 내리셔서 자, 3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자, 이 3분 지나가는 길에 롯데백화점을 지나면서 학원을 지나고 다시 또 재래시장을 지나고 또 다시 학원을 지나고 자, 구립 어린이집과 자, 구립 이제 스포츠센터와 초등학교를 지나면 자, 그곳에 매물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단 3분에 다 이용 가능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 입지적으로 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입지적인 여건은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도 내다봐야 되니까 미래 가치도 좀 따져보자고요. 개발 호재로는 뭐가 잡혀 있습니까? 네, 사실 이곳이 강남이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11조 원 가치의 한전부지 개발. 자, 이거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 국가, 기업, 지역의 하나가 돼서 빠른 개발 예상되는 초대형 그런 건설이 되겠고요. 자, 이것과 함께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 자, 지금 삼성부지 이제 그곳에 자, 2배 넓은 크기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이곳과 이제 한전부지와 이런 서초 롯데칠성부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임직원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교육에 또 이제 흥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사를 고려하실 때 교육 자, 3순위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대치동 더욱더 빛이 날 것 같고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 자, 자, 이곳 대치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부터 자, 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자, 넓은 규모가 이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이 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앞으로의 서울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이곳 강남과 이곳 인근 지역에 정말 좋은 배후지가 될 것은 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올 연말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동네가 대치동인 만큼 그에 걸맞게 좀 잘 지어져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 사실 같은 강남권 중에서도 자,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절대 싸게 그런 좀 안 좋게 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고급스럽게 더 지어지고요. 특히 이 건축주가 섬세한 여성분이기 때문에 작은 곳 하나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지역 레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자, 수입 외제차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1층에 넓은 피로티 주차장 이제 주차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중 세이프티도어와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잘 갖추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불량 원룸이다 보니까 당연히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몸만 들어오면 그런 세입자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자, 그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한번 살펴보자고요. 앞서서 살펴드릴 때 조금 놀랐던 거는 매매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요. 원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매매가 2억 초반대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1억 7,500 이제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3,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자, 원룸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생각을 하실 텐데요. 월세 같은 경우 월 3천에 월 7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출 1억 3,500 정도 받으시면은 월 이자 38만 원 제외하더라도 9%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 목적으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직접 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하실 때 유의사항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잡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장 나오실 때 운동화 네. 신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이곳에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눈과 귀와 이제 발로 직접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자, 이렇게 돈이 되지 않으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 확실히 믿음이 좀 가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이제 그 강남이다 보니까 자, 지금까지 과거 경제적인 다양한 풍파를 견뎌왔던 그런 강남이기 때문에 안전성만큼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곳 수익률과 그 차익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3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대치동 저희 다녀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곡동입니다. 세곡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주공 완료된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3층 건물 가운데 2층 볼게요.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곡동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갖고 있을까요? 설명 주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 5월까지의 그 누적된 집값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강남구가 무려 260거의 시군구 중에서 3위를 했고요.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강남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서 문정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자, 본 매물에서 직선 거리로 한 2km 정도 됩니다. 이곳에는 KTX 수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바로 옆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또 문정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 물류단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합치면 무려 100만 평이 됩니다. 100만 평 규모의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세곡동이 가까운 그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또 더욱이 친환경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살기 좋다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재건축, 개포 재건축이죠.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자, 대모산을 넘어가면 본 매물에서 대모산을 넘어가면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과 일원동이 있는데요. 더욱이 개포주공 저층단지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포 8단지 오늘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무려 1,700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임차 수요들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시 그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2년 내에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주 수요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바로 세곡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입주적인 여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교통부터 살펴주시죠. 네, 교통 지하철망은 이렇습니다. 바로 연접해 있지는 않고요. 바로 매물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를 타시면 약 10분 내로 수서역하고 복정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서역에서는 3호선과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고 복정역에서는 8호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철 갈아타시면 강남이나 송파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주변의 도로망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구령 터널이 있죠. 구령 터널 지나가면 바로 역삼동, 개포동 쪽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뭐 헌능 IC나 송파 IC, 내곡 IC가 있기 때문에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또 분당 수서 간 고속가도로,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강남권은 강남이나 서쪽 송파권은 약 10분 이내로, 또 분당이나 판교 쪽은 약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로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더욱이 본 매물 바로 위에는 그 세곡공원이 있고 아래쪽에 세곡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배산 임수영이면서 또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그 땅의 형국을 갖고 있고요. 또 가까운 데는 삼성 서울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그 입지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는 이제 강남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내곡 보금자리와 위례 지구가 또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아래쪽에 그 새롭게 신흥 주거지 형성되는 그런 벨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까운 도보 5분 거리 정도에는 새롭게 올해 개원한 그 국공립유치원이 은곡유치원이 있고, 또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세명초등학교, 자곡초등학교, 또 세곡중학교, 또 향후에 한 2년 뒤 정도에 이사 올 풍문고등학교가 또 입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내다볼게요. 앞으로 뭐가 더 생길까요? 개발 호재 살펴주시죠. 네.
이곳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수서 문정지구의 개발입니다. 무려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평 규모로서 개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입니다. KTX 수서 역세권, KTX뿐만 아니라 GTX 광역 도시 급행 철도가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의 동남권의 핵심 지역으로서 이곳을 성장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서울시와 정부의 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이제 성숙되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탄생될 수밖에 없고요. 또 동남권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또 특히 이거 외에도 바로 위쪽에 있는 개포지구와 일원동 일대에 새롭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 나오셨을 때에 이사 갈 수 있는 곳, 뭐 그 인근에도 자리를 잡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신흥 주거지로서 떠오르는 세곡동으로 이사 오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국공립 유치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학교가 또 굉장히 깨끗하고 교육 환경이 좋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유해 환경 시설이 굉장히 거의 없다라는 게 이곳의 메리트고요. 더욱이 이 세곡지구에서는 가까운 곳이 바로 양재 IC와 우명동에도 가까운데요. 양재 IC에는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또 바로 옆에 있는 우면지구에는 서울시에서 R&D 지구로서 새롭게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 개발이 있는데요. 이곳엔 지금 삼성 R&D 센터가 이제 올해면 개수로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세곡동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특징, 가격 다 챙겨드릴게요. 네, 건물 총 3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뭐 1층에 보안문과 그다음에 무료 CCTV가 8대가 설치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이곳의 키포인트는 이제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소니스 공법이 도입이 돼 있고 또 벽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간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넓게 띄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전 세대가 지하 주차장으로서 전체 다 주차가 가능하시다는 게 큰 강점이겠고요. 6m 도로에 접해 있어서 굉장히 주차장 진입도 좋고 더욱이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15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거주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에 투자하시면 되고 자, 대출은 2억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연 550만 원 정도의 순수익 이자 감안하고요. 수익률 7% 이상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매물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죠?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